옥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일사입니다. 조일사 김한수 게스트를 모시고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수 게스트님은 저희 피아노를 한 10년 가까이 조율을 해주셨죠. 네네. 그래서 피아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도 알려주셨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나만 알고 있긴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오늘 모셨고, 또 지난 10년간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감사의 마음을 또 한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피아노에서 솔직히 잘 몰라요. 연주에 대해서만 알지. 그렇죠. 내 악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막 이런저런 레슨을 하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계기로 조일사에 대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조율하시는 이런 조정이나 조율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좀 촬영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선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조일사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일사 자격증을 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이런 공부들을 좀 그래서 막 야매로 TM팀이 좀 하고 선생님 그냥 제가 어깨너머로 보면서도 막 따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일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악반을 했습니다. 기악반을 악기를 했었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2학년 되던 해에 이제 결핵을 알아서 관악기를 하다 이제 관악기를 못 하게 됐죠. 관악기를 못 하게 되면서 3학년을 어떻게, 결핵이라는 병 자체가 좀 이렇게 사람 몸을 힘들게 하는 병이라 공부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입시가 끝나고 이제 끝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기도 하고 발표 나오기 전에 대략 알잖아요. 대략 알기 때문에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내가 뭔가 진로를 진학보다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3 때요? 네, 고3 때. 와. 그때부터 벌써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3 이제 마치고, 그 전부터 이제 집에서 얘기는 했고, 이번에 내가 대학을 떨어지면, 나한테 더 이상 대학을 가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가, 내 직업을 택할 테니까, 그거를 그냥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주고. 네,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건 악기하고 관련된 일이겠다 해서 찾았던 게, 피아노 조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하셨던 악기는 뭐 다양한 악기들 하신 거예요? 뭐 특별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기악반에서 했던 거는 트럼본이었고요. 트럼본이었고,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트럼본. 중저음 악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중후한 소리를 좀 좋아해서. 목소리도 좀 중저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정여건 선생님 좀 몇 년 되신 거죠? 올해로 만으로 한 32년가량 한 것 같네요. 32년이요? 네. 야, 32년. 정말 숱한 여러 가지 경험도 하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피아노들도 많이 만져보셨을 거고, 또 쉽지 않은 길을 걸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한 길 꾸준하게 간 사람이 좀 요즘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다양한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하는데, 저는 한 길만 파고 또 한 길만 묵묵하게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조일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저는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조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말 그대로. 대체적으로. 그냥 음만 좀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어려워? 전문가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 옆에서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우선 조일사가 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초적으로 이제 조율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율하는 거. 그러니까 음을 맞추는 일이 주된 업무이고, 음을 맞추는 거를 하기 위한 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피아노 구조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고
피아노를 분해했을 때 많이 보셨겠지만 건반과 액션이 어떤 조화롭게 그렇죠.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또 움직이는가, 또 그런 원리들을 잘 깨우쳐야 할 수 있는 조정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 작업이 제대로 된 피아노라야 연주자들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조정 그리고 조율. 이게 크게 나누면 두 파트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작업들은 조정하고 관련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직업군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건 피아노를 리폼하는 그렇죠. 리폼이라든가 다시 아니면 칠수리라든가 그렇죠. 뭐 깨진 걸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율하고는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 피아노 배우던 시절에는 32년 전에는 처음 들어가면 도장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도장 기초적인 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가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냥 도장을 하면서 시간 틈틈이 조정하는 거, 뭐 해머 깎는 거, 뭐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선배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율사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저쯤에다 이렇게 맞히는구나, 이만큼 땡겨서 맞춰서 이렇게 내려서 맞추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보면서 알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율사는 지금 조율과 조정이 하나고 또 도장은 좀 다른 분야다. 다른 분야.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도장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장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도장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분화된 일들은 따로따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조율과 조정은 한 분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도장은 다른 분야고. 외국에서는 조정을 따로 하고 조율을 따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분화됐군요.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을 하려면 조정사 1명, 조율사 1명을 불러서 조정 조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된 거죠. 한 사람이 와서 조정 조율을 다 하는 걸로. 한국은 항상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죠. 그렇죠. 조율사가 혹시 판매나 매장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 선배들 중에는 매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창고 형태의 그런 대형 매장부터 백화점 매장이라든가 개인 샵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빌트 샵이라고 해서 망가진 피아노들, 뭐 중고 피아노? 중고 피아노 중에 좀 고가의 피아노들, 고쳤을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도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피아노들을 리빌트 샵을 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겸직이 가능하시고 선생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렇죠. 저도 뭐 피아노 판매를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피아노를 골라드리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쳐보실 수 있게도 해드리고, 그래서 피아노를 제대로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는 있죠. 좋은 피아노 고르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는데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쳐봐야지 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 입장인 거, 그래서 조금 더 조율사 입장에서 피아노를 고르는 꿀팁도 다음에 한번 기회를 좀 주시면 한번 관련된 주제에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율사가 조율하는 그런 장소 아니면 뭐 학원, 뭐 개인,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율사들이 조율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음악대학교가 있겠죠. 음악대학교가 있고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큰 대학에서는 조율사는 한 분만 실상 계약은 한 분이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피아노 대수가 다녀보셨으니까 이게 원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물론 평소 관리는 이제 한 분이 가서 하지만 방학 동안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 되면 이제 계약하면 바로 또 이 일정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들이 다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되니까 방학 때 조율할 때는 한 명이 가서 계속 조율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서 한 번에 쭉 가서 며칠 나눠서 조율을 하게 되죠. 또 개인에서 집에서 또 조율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개인이 집에서 조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가장 많은 게 개인이군요. 그리고 이제 교회. 교회. 종교시설. 그러니까
카톨릭도 있고 절에도 지금 뭐 피아노를 절에도 많이 피아노가 씁니다. 있고요. 네, 절에서도 피아노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연주홀 같은 연주홀 그렇죠. 네. 학원들도 좀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학원도 있죠. 학원이 뭐 학교 다음으로는 피아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 다음에 이제 학원. 그리고 뭐 회관 같은 곳, 그렇죠. 뭐 예식장. 지금은 예식장이 뭐 피아노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없앴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식장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